안녕하세요. TAT 2급 실기 자격증 취득을 위한 세무실무 자격증 TAT 2급 실기를 어떻게 이제 공부하실지 강의 듣고 관심 있으시면은 또 취득하는 것도 좋겠고요. 실기는 이론을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실기를 들으시니까 아마도 이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강의를 수강하는 걸로 저는 이제 이해하겠습니다. TAT 2급이요. FAT 1급을 공부를 하고 넘어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TAT 2급은 바로 프로그램을 설치를 일단 하는 건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백데이터 실행하는 것도 좀 같이 이번 시간에 하고 관련된 전표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바로 전표 입력하는 걸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차대변 입력하거나 과목에 대한 이해는 다 숙지하고 있다고 전제를 하고요. 회계를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TAT 2급은 수강하기가 어려우시니까 자, 일단 수업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는 것부터 좀 간단하게 볼게요. 자, 우리 프로그램을 일단 우리 홈페이지로 좀 들어가 볼게요. 일단 여기서 홈페이지 열어놓고 여기요. atkicpa.or.kr 홈페이지로 들어가 볼까요? 자, 이렇게 홈페이지로 들어왔습니다. 비대면 시험이죠. 그래서 비대면 시험은 집에서 시험을 보니까 시간 낭비도 덜 되고요. 그리고 시험도 1년에 10번이나 봐요. 타 시험보다 다른 시험에 비해서 시험을 좀 많이 응시할 수가 있어요. 기회가. 집에서 보고요. 춥고 덥고 할 때 집에서 보니까 좋지. 근데 우리 집에 에어컨이 잘 안 나와. 그러면은 시험장 가서 보는 것도 좋은데. 또 그거는 또 그러네. 일단 비대면 시험은 시험 전일에 테스트를 좀 하니까 테스트하기 전에 여러분이 바로 들어가서 어떻게 내가 시험을 잘 응시할 수 있는지 이런 수험자가 확인 사항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더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권장 사양보다 낮으면 또 시험 볼 때 문제가 생기니까. 그리고 수업용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가 안 돼 있으면 추가적으로 시간을 주지 않으니까 더 좋은 프로그램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놔야 되고 시험 시간 20분 전에 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 보는 걸 감독관이 실시간으로 확인하죠. 어떻게 확인하냐면 여러분 휴대폰으로 여러분이 시험 보는 화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면서 시험 보는 거예요. 화면에다가 문제를 열어놓고 이런 식으로 PC에다가 그래서 웹캠에다가 컴퓨터가 웹캠도 설치돼 있어야 되고 이것저것 좀 확인할 게 좀 많습니다. 어떻게 시행하는지는 제가 이제 강의 때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 여기 공지사항에 들어가시면 자료들이 잘 소개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자료를 한번 보시고요. 저는 요 안에서 요 교육용 프로그램 다운로드 한번 열어볼게요. 최신 버전을 다운받는데요. 교육용 프로그램 1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료를 그 자리에서 다운받고요. 두 개 중에 아무거나 다운 가능한데 요 다운로드 2, 요 2는 메가 클라우드에서 다운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얘가 더 편하더라고요. 2 누르시면은 메가 클라우드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저장 있죠. 그러니까 저장 버튼 누르시고요. 다운로드가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자, 다운로드가 되면 그 안에 있는 자료가 요거예요. 그러니까 최신 버전은 지금 이 상태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는 시험 보는 그 시점에 데이터가 다시 업로드가 되면 그 자료로 여러분이 또 연습을 하시면 되겠어요. 지금은 2월 1일자 버전이니까 요거 아니고 요거구나. 2023년도 3월 2일이구나. 3월 2일의 첫 번째 요 파일입니다. 자, 얘를요. 더블 클릭 하신 다음에 여러분 PC로 이제 설치하는 거예요. 설치는 매우 간단하고요. 아이고. 알아서 이렇게 설치가 되면서 중간에 동의합니다. 2번 눌러주시고 자격시험 이 프로그램은 자기가 저장이 되는 경로가 따로 있어요. 그냥 그대로 열어주시고 자, 여기서 이제 설치 버튼 누르시면 지금부터 여러분 PC 안으로 이제 더 좋은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는 거예요. 뭐 한 5분 정도 넉넉 잡아서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열어놓으시고 잠깐 나갔다가 돌아오시면 프로그램이 여러분 바탕화면에 자동으로 설치가 돼요. 자, 설치가 되면 이렇게 완료 메시지가 뜹니다. 완료 화면 눌러주시면 이제 여러분 바탕화면을 잘 보시면요.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바탕화면에 자동 생성이 돼요.
이게 여러분이 이제 활용하는 실무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TAT 2급은 이미 뭐 설치가 되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우리가 회사를 하나를 임의로 등록해야 되는데 제가 드리는 실기 백데이터를 프로그램 안으로 실행하려면 임의에 어떤 것도 상관없이 회사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로 로그인을 해서 백데이터를 복구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랑 회사를 하나 등록하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하시고 화면을 열어서요. 급수는 TAT 2급, 그 다음에 회사 코드를 누르면 회사가 없죠. 회사가 없으니까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회사 등록 메뉴를 클릭하신 다음에 자,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를 등록하는 거예요. 뭐 300번 하나 넣어주세요. 300번으로. 그리고 회사 이름은 여러분의 이름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해교회사 뭐 이렇게 연습이에요. 자, 요거는 그냥 요거 한번 등록하고 더 이상은 뭐 작업할 일이 없습니다. 몇 년, 몇 기 마음대로. 연도는 뭐 23년 하면 1월부터 12월 자동으로 회사 연도가 설정되죠. 자, 그러면 이제 메뉴를 다시 종료하시고요. 요것만 등록하시면 돼요. 아래는 필요 없습니다. X 그리고 회사 코드를 다시 한번 조회하시면 방금 전에 등록한 임의로 하나 만든 회사가 조회가 되죠. 자, 선택하고 확인하고 프로그램 안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왔고요. 메뉴는 회계 메뉴와 인사급여 메뉴 두 가지의 메뉴 모듈이 있는데 회계 메뉴 안에는 재무회계라고 적혀 있지만 이 아래쪽은 전부 다 부가세예요. 부가세 메뉴. 자, 위에까지 해놓으시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제가 여러분 강좌마다 그때그때 그 강의에 필요한 실기 백데이터를 같이 업로드 해드리거든요. 교환과 함께. 자, 보시면은 강의 안에 첨부 파일 하나 올려드린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겼죠. 1강 실기 백데이터. 자, 얘를 압축을 풀어서 문서를 열어주시면 그 안에 데이터가 더블 클릭하고 이제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데이터가 있어요. 제1강 실기 백데이터 TD2급 안에 1000번이라는 코드로 주식회사 제니스전자라는 회사가 이 안에 저장이 돼 있어요. 저는 데이터를 복구할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바탕화면에다가 이 폴더를 저장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도 저처럼 똑같이 하세요. 그래야지 편하니까. 그러면 이 데이터를 이 1000번이라는 회사를 우리 더전 프로그램으로 가져오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저장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이 프로그램 안으로 가져오는 방식이 백업 데이터를 복구하겠다예요. 제가 드리는 데이터들은 백업 데이터 복구 메뉴를 열고 들어가시면 돼요. 자, 들어가시고 자, 들어갔죠. 어디에 저장을 했느냐에 따라서 데이터 경로가 달라집니다. 기본적인 세팅은 더전 비주원 백업 데이터 복구인데 저는 데이터를 어디에다가 저장했냐면 바탕화면에다가 저장했죠. 이 선택은 여러분이 저장한 선택 경로를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바꿉니다. 그러니까 바탕화면으로 자, 선택 버튼을 누르시고요. 이 중에서 저는 바탕화면 안에 여기 있죠. 01강 실기 백데이터 TAT2급 다시 자, 선택 버튼 누르시고요. 저는 C 드라이브 안에 바탕화면에 그 안에 폴더 중에서 01강 실기 백데이터 요거를 클릭하시고 확인하면 그 안에 있는 1000번 회사를 끌고 와요. 자, 얘를 지금 끌고 이렇게 온 거죠. 자, 그럼 얘는 필요 없고 이제 자, 끌고 왔으면 더전으로 이제 복구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여기다 커서 놓으시고 복구하기 누르신 다음에 복구합니다. 네. 하시면 성공이라고 메시지가 뜰 거예요. 성공 떴죠? 자, 그럼 이제부터는 1000번이라는 회사로 들어가서 연습할 거거든요. 자, 우측 왼쪽 맨 상단에 보면 0300번 해교회사가 약간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데 얘를 클릭하고 회사를 바로바로 바꾸는 거예요. 회사 코드를 입력. 우리는 지금 이제 제니스전자로 들어갑니다. 선택하시고요. 확인하고요. 한 번 더 로그인하고 네 하시면 아까 열렸던 데이터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연습할 제니스전자로 회사가 다시 재선택이 됐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하시면 우린 지금부터
전표 입력하고 등등등에 대한 정보들을 입력하는 연습을 해볼 겁니다. 여기까지 오시고요. 백업 데이터는 C 드라이브 들어가서 하시는 거고요. 저는 이제 여기 안에 바탕화면에다가 다운로드 받았던 것에 대한 화면을 설명드린 거니까 여러분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따라서 백데이터를 복구해 주세요. 자, 그러면 전표의 종류를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가 계정 과목 코드 체계가 자산은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되어 있고 당좌랑 재고가 있는데 당좌는 101번에서 145, 재고는 146에서 175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전표 입력하면서 코드 체계 좀 볼 거고요. 그리고 부채가 200번대 붙고 자본이 대체적으로 300번대 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은 400번, 원가 400번, 그리고 여러분이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의 비용들을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계정에 분류하는데 판관비 계정 과목은 여러분 800번대 코드에 걸려 있는데 판관비 TAT 2급은 TAT 2급 시험은 제조업과 관련된 회사라서 제조업은 원가를 분류하기 위해서 똑같은 복리인데 어떨 때는 500번대가 들어가고 어떤 때는 800번대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원가를 구할 때 도급원가 안 쓰니까 600번대 코드 안 쓰고요. 건설업 중에 분양원가 안 쓰니까 700번대는 안 써요. 500번대랑 800번대의 비용만 구분해서 처리하셔야 돼. 왜냐면 제조업이어서. 자, 그러면 요거 하나 조회해보고 바로 연습하는 예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아무 날짜나 찍고 들어가신 다음에 차변은 3번이고 대변은 4번이죠. 그쵸? 그거 아시죠? 자, 차변을 걸어주시고요. F2 띄우신 다음에 복리후생비 조회해보시면 TAT 이거 말고 FAT 1급 시험은 제조업이 아니거든요. 상기업. 그러니까 FAT 1급에서는 500번, 700번, 600번 다 안 쓰죠. 상기업이니까 800번 때만 쓰는데 우리는 이제 FAT 1급이 아니잖아. 우리는 제조업이란 말이죠. 우리 제조업이기 때문에 생산부 직원들에게 회식을 시켰다. 그러면은 제조원가로 구분될 수 있게 500번대 코드를 반드시 걸어주셔야 되고요. 제조업이지만 사무실을 운영하겠죠? 회계팀도 있고 인사팀도 있고 영업팀도 있겠죠. 자, 그들이 밥을 먹었다. 그러면 똑같은 복리인데 판관비 복리로 구분될 수 있게 800번대 이렇게 500번대 800번대 구분해서 회계 처리 600과 700은 안 쓴다. 보이지만 없다. 나는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500, 800 두 가지의 코드만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 각종 은행에다가 뭐 이체할 때 나가는 수수료나 다양한 비용 중에 수수료 비용이라고 회계 처리하는 과목 있잖아요. 네, 수수료 비용은 500도 있고 800도 있고 아는데 거기다가 900번대도 있어요. 900번대는 영업이랑 관계없는 비용들을 묶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수료 비용은요. 얘만 특이하게 500 있는 거 알아. 600은 안 써. 700은 안 써. 800도 알아. 근데 얘는 유일하게 900번대도 있어. 요 900번대를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아시죠? 우리 모든 유가증권은 취득할 때 수수료를 원가에 포함하는데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시 수수료일 때만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죠. 그때 영업의 비용이 요건 거야. 900번대. 그래서 코드 체계를 이해하면 나중에 다양한 회계 처리할 때 자꾸 조회하고 이게 뭐지? 고민하는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나머지는 분개하면서 그때그때 설명을 드릴게요. 계정 과목에 대한 코드 체계를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차변과 대변을 입력하는 거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얘를 올리면 아래쪽엔 분개가 보이고 위에는 입력하는 거고요. 일반 전표. 자, 코드 체계를 좀 봤습니다. 우리 전표 입력할 때 출금 전표도 있고 입금 전표도 있고 대처 전표도 있는데 저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여러분에게 답을 보여드릴 때 이렇게 전표를 하거나 이렇게 전표를 하면 제가 보여드리기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현금이 거래가 되는 모든 거래라고 해도 대체 전표로 차변은 3번, 대변은 4번 요 입력 방식으로 모든 전표를 입력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현금 전표를 쓰고 싶을 때는 출금 적어도 되고요. 입금 적어도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고 저는 이제 강의할 때는 대체 전표로 하겠습니다. 답은 같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요 3만 원이 초과되는 거래들이 일어났을 때 영수증 수취 명세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게 여기에 있는 양식이죠. 여기 있죠. 여기 영수증 수취 명세서. 우리 영수증 수취 명세서 하고요. 경비 등에 대한 송금 명세서 두 가지 명세서를 만드는 게 시험에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둘 중에 하나. 맨 처음에 나올 거야. 첫 번째 문제로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이건 왜 작성하는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사업자랑 어떤 일정 사업자하고 거래를 하는데 제가 이제 돈이 나가고 증빙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떠한 증빙이든 그 금액이 얼마든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그 금액을 전혀 문제없이 인정받으려면 정규증명 서류를 받아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세금계산서고요. 부가세가 없는 거래였다면 계산서고요. 아니면 신용카드거나 현금 영수증은 받아야 돼. 이걸 안 받으면 여기에 있는 금액이 진짜인지 아닌지 가짜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규증명 서류는 신용카드거나 현금 영수증이거나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이 네 개 중에 하나를 반드시 받아야 돼.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조그만 슈퍼에 가가지고 할머니한테 세금계산서 주세요. 아니면 신용카드 결제할래요. 그러면 싫어하죠. 내가 결제할 금액이 3만 원도 안 돼. 너무 소액이야. 그러면 할머니가 주시는 영수증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간이자 빼면 그냥 일상적으로 부르는 이름이 그냥 영수증이죠. 현금 영수증 아니고 그냥 영수증. 흰 종이. 그러면 영수증에다가 써주는 금액이 내가 비용 처리도 되면서 가산세까지도 부과되지 않는 완벽한 영수증으로서 인정받으려면 소액이어야 되는데 그 소액의 기준 금액이 3만 원까지예요. 영수증으로 비용 처리하려면 3만 원까지는 그래 너무 소액이니까 비용 처리해. 그리고 문제 안 삼을게. 3만 원까지는 네가 장난쳐도 나도 모르겠다. 바카스 사는데 12,000원인데 그거를 카드로 결제 하거나 세금 계산서를 받는 건 어렵겠지. 오케이, 알았어. 근데 3만 원을 초과하면 건당 3만 원을 초과했다면 그때는 받아. 이거 네 개 중에 하나 받아. 근데 만약에 안 받았다면 그것을 수취하지 않았다면 그땐 수취하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받은 영수증이 5만 원짜리야. 예를 들어. 그 5만 원짜리 너 비용 처리했어? 그래? 비용 처리해서 세금 덜 낸 거야? 그러면 그땐 가산세 부과할 거야. 그래서 너 이 증빙 수취하지 않았니? 그러면 지출과 관련된 증명 서류를 제대로 된 걸 수취하지 않았다는 미수취 가산세로 거래한 금액의 2%만큼을 법인세 신고 납부할 때 2% 가산세로 납부해야 돼요. 그러면 가산세 납부 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완벽한 증빙을 받거나 아니면 3만 원 이하의 영수증을 받거나 근데 하다 보면 3만 원 초과되는 영수증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럴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떻게 회계 처리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5만 원짜리 간이 영수증을 받았어요. 영수증이래. 늘 가산세가 부과되느냐? 가산세 부과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에이, 안 할게.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걸 3만 원이 초과되는 거래라고 해도 그 중에 제외 대상 거래가 있으면 제출해. 그러면 가산세 적용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요. 3만 원이 초과되는데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았대. 그리고 얘를 제출해. 그리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야. 왜 5만 원짜리 받으면 그냥 다 때리지. 왜 얘는 제외 대상이 있어가지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느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거야. 영수증밖에는 받을 방법이 없어. 근데 영수증 받았다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건 좀 그렇잖아. 그치?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건 인정해 줄게. 가산세 적용하지 않게 해줄게. 단 작성은 해. 영수증 받았다는 명세서는 작성해. 무슨 얘기지? 이제 한번 전표 입력하고 명세서 만드는 걸 해볼게요. 자,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입니다. 아래 보니까요. 택시 요금이네요. 그쵸? 택시 사업자고요. 이거 더해서 5만 원을 결제했고요. 이 돈은 영업부 직원이 출장 갔을 때 택시 요금을 현금으로 주고 영수증을 받은 거래. 그러니까 현금 영수증은 아니야. 10,000원짜리 5장 주고 그냥 영수증을 받은 거야. 자, 그럼 이 문제를 여러분이 수행할 때는 이렇게 평가 문제를 읽고 얘가 하라는 대로 순서대로 하는 거야. 첫 번째,
거래를 입력한다. 어디다가 입력할까요? 매입 매출에 입력할까요? 일반 전표에 입력할까요? 부가세가 없잖아요. 야, 우리 공부한 거랑 연관되네. 택시요금은 과세인데, 원래 부가세 있는데. 근데 택시 사업자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업자냐면 세금 계산서를 절대 발행할 수 없는 영수증 발급 사업자였어. 그러니까 택시 사업자한테 영수증을 받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근데 이 영수증 받았다고 5만 원짜리가 3만 원 넘어가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 2% 가산세 내라고 하면 너무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택시 사업자는 영수증만 발급하게 해놓고 영수증 받으면 가산세를 부과해? 말이 안 되잖아. 얘가 영수증을 받아도 5만 원짜리를 받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인 거예요. 근데 작성해야 돼. 자,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그러니까 매입세 공제받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안 되고 원래 영수증을 받았으니까 비용은 처리하러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물어보니까 일반 전표로. 일반 전표 날짜 여기 보이시죠? 3월 1일자로 들어가시고요. 차변에 영업부 직원이 출장 갈 때 사용한 비용은 여비교통비 아닌가? 800번대. 맞죠? 이게 생산직 직원이 만약에 출장비 냈다. 그럼 500번대를 거는 거고요. 영업부 직원이면 800번대예요. 자, 금액은 5만 원이고요. 대변에. 현금이니까 현금을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현금 찍을 겁니다. 분계는 끝났어? 자, 근데 분계는 끝났는데 분계만 끝난 게 끝이 아니라 이 거래는 5만 원이라고 하는 영수증을 받았으니까 영수증을 받았다는 3만 원을 초과하는 영수증은 일단 작성해야 돼. 자, 가는 거죠. 영수증 수취 명세서. 이미 두 건이 있네요. 이미 두 건이 있고요. 우리는 지금 세 번째 자료가 되는 거예요. 자, 날짜를 보고 이제 입력하는 겁니다. 2023년도 0301. 이 택시회사 이름은 성진운수. 개인택시 사업자의 이름은 김성진. 서울구로 디지털로 32. 사업자 번호는 2117-1112-342. 저 지금 여기 있는 거 보고 넣은 거예요. 자, 거래 금액은 5만 원이죠. 그러고 났더니 박스가 하나 뜨네요. 자, 이 박스가 뭘 의미하냐면 이 박스 안에 해당되는 거래라면 여기에 해당된다면 이거. 그래서 박스를 좀 쳐볼게요. 이렇게 예쁘게. 자, 여기에 해당되는 거래로 5만 원짜리 영수증을 받은 거라면 여기에 해당되면 그러면 이유가 있었구나. 그럼 가산세 부과 안 할게. 내용만 넣어. 그러면 이 중에 해당되는지 볼게요. 택시죠. 택시가 여기 있네요. 택시 운송 용역은 영수증을 받을 수밖에 없어. 5만 원, 10만 원, 500만 원짜리 받을 수도 있어. 그 금액에 대해서 가산세 부과하는 건 말이 안 돼. 그러면 나는 택시 운송 용역으로서 받은 겁니다. 라는 걸 반드시 입력을 해주셔야 돼. 만약에 이 중에 어느 것도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런데 5만 원짜리 받았다. 그게 가산세가 부과되는 거야. 그게. 빈칸이 가산세가 부과되는 거예요. 그러면 몇 번? 28번 선택. 그리고 지금 여비교통비로 했죠? 출장비 정도로 이렇게 쓸게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내가 입력한 거 말고 두 건이 있는데 한 건에 16번이 걸려 있어. 하나는 입력이 안 돼 있어요. 얘는 입력했죠. 그럼 입력이 안 된 게 뭐라고요? 요 20만 원짜리. 요 20만 원이 가산세가 2%가 붙는 거예요. 그 박스 안에 있는 어느 것도 해당 사항이 없어. 그러면은 3만 원 초과된 걸 받으면 안 됐던 거지.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는 거야. 받아. 안 받았어? 그러면 가산세. 얘만 가산세. 100만 원하고 105만 원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굳이 명세서라는 걸 제출할 필요가 없는 대상이고요. 얘는 제출해야 돼. 너 이런 거 받았으니까 너 이거 나한테 얘기해. 가산세 붙일 거야. 2%. 우리가요. 이렇게 앞부분에 두 번째 양식을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이 원 메뉴로 메인 메뉴가 이거거든요. 자, 얘를 누르면 지금 제가 입력한 것까지 포함하면은 3건인데 아직 총계가 2건밖에 없죠. 그 전에 입력한 것만 끌고 왔을 때는요. 명세서 to 불러오기를 누르시면 자연스럽게 내가 마지막에 입력한 것까지 끌고 와요. 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100만 원하고 5만 원짜리는 어쩔 수 없이 영수증을 받은 거잖아. 그게 아까 16번이 금융거래였나 보다. 그치?
금융거래로 영수증 받는 건 당연하잖아. 근데 금융거래할 때마다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달라고도 못해요. 그러면 영수증 받았다고 문제 삼으면 안 되죠. 그런 게 명세서 제출? 넌 하지 마 그러면. 3만 원 초과했지만 너는 괜찮아. 이 얘기는 여기에 기재됐다. 가산세 안 붙인다. 여기에 들어왔다. 너는 가산세 낸다. 그게 20만 원짜리 예였던 거야. 예. 그래서 요 아래에 해당하면 가산세 면제 이게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가 부과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시험은 이미 입력이 몇 개 돼 있고 내가 또 입력을 했어. 그러면 마지막에 요 내용들을 토대로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질문을 다시 들어와서 보면서 찾는 겁니다. 자, 메뉴를 전부 다 1, 2까지 완벽하게 수행이 되시면 다시 2로 올라와서 나갈 때 물어보면 저장하고 나가셔야죠. 내가 입력한 것까지가 저장이 되어 있어야 나중에 조회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뒤에 답안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럼 두 번째 거 한번 해볼게요. 제가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 그럼 이건 뭐냐?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 두 번째. 영수증을 한 장 받았네요. 10만 원짜리. 오메? 영수증 받았네? 이거 원래 문제죠? 운송비예요. 여러분, 운송비는 가산세 제외 항목이 아닙니다. 얘는 반드시 영수증을 제대로 된 영수증을 잘못 받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거야. 얘는 가산세가 부과돼. 자, 근데 오른쪽에 대부분의 기업들이요. 이걸 모를까요? 근데 택배 아저씨가 10만 원 달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럼 10만 원 그거 지금 줘야지 세금 계산서를 달라고 그래? 아저씨가 날 째려보는데 그게 힘들어요. 대신 10만 원의 영수증을 받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장님 제가 지금 바로 입금해 드릴게요. 통장으로 쏴드릴게요. 통장 쏴드리면 금융거래가 남죠. 여러분 금융거래가 남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져. 그래서 대부분 금융거래 하는 거예요. 아까 5만 원짜리 그런 것도요. 그냥 금융으로 이체해 주잖아. 그러면 내가 금융거래를 통해서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남잖아. 그러면 그 거래 자료는 얼마를 주고받든 영수증을 받아도 전혀 문제없는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비는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송금합니다. 그럼 송금했다는 양식을 만들어서 나중에 제출하면 가산세 다 면제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은행 거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은요. 지금 문제를 보니까 10만 원 입금 계좌 하나 있고요. 오른쪽에 보니까 보통예금 국민은행으로 10만 원을 찾았네. 개별 화분에게 10만 원을 결제했네. 자, 문제 볼게요. 거래처에게 제품을 발송하면서 내가 부담하는 운반비를 얘가 간이과세자인가 봐. 그래서 개별 화물이라는 이 사람에게 계좌로 이체했대요. 자, 우리가 할 일, 거래를 입력한다. 두 번째, 10만 원짜리 영수증 받은 거 문제 없죠, 이제. 그럼 뭘 만들으래? 경비 송금 명세서를 만들어 보래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똑같은 영수증이고 둘 다 3만 원을 초과했지만 이 거래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은행으로 이체했기 때문에. 자, 은행으로 이체한 경비 명세서 만들어 볼게요. 아, 일단 회계 처리하고요. 자, 3월 3일자 넣어주시고 차변에 제품을 팔 때 들어가는 운반비는 뭘로 잡으면 될까요? 제품 팔 때 운반비니까 그냥 운반비 걸면 되겠죠. 운반비는 판관비, 운반비. 왜냐면 어떤 원재료를 매입할 때 들어가는 부대 비용도 아닌 거니까 자, 운반비라는 계정 과목을 조회해서 놓고 운반비 하시면 800번대 운반비 보이죠? 자, 여기다가 선택. 자, 위에 적용가 싫으면 일단 지우고 넘어가시면 되고. 자, 10만 원 나갔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결제했고요. 계좌는 국민은행 보통예금. 선택. 전표 먼저 입력합니다. 자, 이거 입력하시고요. 두 번째. 영수증을 3만 원짜리 초과된 걸 받으면 프로그램이 빨간색으로 막 떠. 너 어떻게 된 거야? 너 가산세 붙어 안 붙어? 막 물어봐. 그러면 안 붙는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나는 송금했어. 명세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거래일자는 2023년도 0303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 사업자는 개별화물 4675. 사업자 번호는 12021-12348. 거래 내역은 그냥 운임 간단하게 쓰시고
거래 금액은 10만 원. 송금을 언제 했어요? 2023년도 0303 했죠? 어느 은행으로 이체했습니까? 내가 국민은행이고 상대방은 어느 은행이었어요? 하나은행이었죠? 상대방의 계좌를 등록하는 거야. 내 계좌는 필요 없죠. 내 계좌는 내 거니까. 자, 하나은행 조회하시고요. 여기 계좌번호를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얘는 중간에 하이픈은 내가 넣어주셔야 돼. 자동으로 안 걸리거든요. 계좌번호기 때문에. 22456. 끝. 여기까지. 계정코드는 입력 안 합니다. 여기까지. 이게 있으면 10만원짜리 이날짜의 영수증은 경비를 송금했다는 명세서가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가산세랑 전혀 관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만드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나중에 못 만들죠? 그때그때 만들어야죠. 이게 매일매일 수십 건인데 나중에 한 번에 입력하려고 그러면 이게 난리 나거든. 오류를 범하니까. 저장하시고요.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두 가지 양식을 만들어 봤어요. 자, 그러면 답안지고요. 다음 장 가셔서 또 다른 영수증을 봅시다. 우리 자동차세를 만약에 세금으로 내잖아요. 자동차세가 3만 원이 초과돼. 근데 여러분 이건 뭐예요 진짜? 이건 대놓고 뭐예요? 영수증이잖아. 98,500원짜리 그냥 영수증을 받은 거잖아. 그러면 이거 은행 가서 지출하면 어떨까요? 괜찮겠죠? 그쵸? 공장용 화물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보통예금으로 이체했고요. 자, 질문. 거래를 입력한다. 두 번째, 지출증명서류 미수치에 따른 영수증 수치명세서를 만든다. 영수증 수치명세서를 만들으라네. 가보겠어요. 자, 가봅시다. 먼저 할 일은 전표를 입력합니다. 날짜는 7월 30일이고요. 여러분 이 차가 어디 차래? 공장화물차. 공장화물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일단 세금과 공가인데 FE 세금과 공가인데 아이고 뭐야 왜 이래 세금과 공가인데 공장용 화물차에 대한 세금과 공가는 이제 코드를 500번대를 걸어서 제조원가인 코드 공장용이라는 말에서 얘를 얼른 찾아내야 돼. 영업부 그러면 800번, 공장용 그러면 500번. 다 제조원가가 되는 거야. 생산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500번대 세금과 공가. 쭉쭉쭉쭉 가서 98,500원. 근데 이거를 방금 전에 뭘로 결제했냐면 보통예금 경기은행으로 이체했거든요. 대변에. 경기은행으로. 그러면 사실은 은행으로 이체했으니까 얘 뭐 작성해도 돼요. 이체했으니까. 경비등 송금 명세서 만들어도 되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를 만들으래? 영수증 수치 명세서를 만들으래. 가봅시다. 영수증 수치 명세서. 또 들어가니까 내가 지금 이거 입력하면 또 4개째 되는 거죠. 자, 보니까요. 날짜는 2023년도 0730이죠. 근데 여기 위에 문제를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공급자인 상대가 누구예요? 지자체잖아. 그치? 자, 지자체에 인적사항은 생략하기로 한대. 그치? 어떻게 더? 생략. 금액 얼마짜리 받았습니까? 98,500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98,500원짜리 이 영수증 문제가 되나요? 생각해봐요. 누구랑 거래했기 때문에 영수증 받아도 돼요. 지자체인 국가 등과 거래한 거잖아. 그치? 그럼 국가 등과 거래해가지고 세금을 냈는데 그 세금에 대해서 반드시 계산서나 아니면 신용카드를 반드시 받아야 해요. 안 받아도 된단 말이에요. 국가 입장에서. 그래서 국가랑 거래했기 때문에 그 영수증은 가짜가 아닐 거니까 그 영수증이 3만 원을 초과해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메뉴로 19번째인 국가 등과 거래를 선택하는 거예요. 800번, 아니 500번대였죠. 큰일 날 뻔했네. 500번대 세금과 공가. 자동차세. 하시고 다시 영수증 수치명세서 원을 열어서 내 건이 아직 안 붙었죠? 지금 국가 등 거래가 여기 한 해가 추가가 돼야 되니까 명세서 2 불러오시면 바로 적용되죠. 이렇게. 바로 적용. 그러면 다시 2 넘어가서 빠져나갈 때 저장하고 나가시면 이제 4개째가 된 거예요. 이 아래쪽의 답은 98,500원짜리만 이 국가 등 관련된 거래가 들어간다고 표기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답안지 보실 때 여기 제라고 하는 게 제조원가로 갑니다 라는 코드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제자는 500번대 코드를 설명한다고 보시면 돼요. 500번대 코드 자체가 쓰여 있지 않을 뿐이지. 또 있어요. 또 볼게요. 자, 이제 이 거래도 똑같이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인데 위에 보니까 기부를 했네. 여러분 기부를 돈으로 한다? 근데 기부금을 돈으로 하면서 증빙을 달라고 그러면 상대방이 어떡하지? 그냥 이런 거 준단 말이에요.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아래 보시면 장학기부금으로 200을 기부했대. 자, 아래에 비영리법인인 교보교육재단에 장학기금을 현금으로 600을 기부했대요. 이 거래가 지출증명서로 미수치 가산세인지를 검토하고 싶대요. 일단 분개하고 영수증 수치 명세서 만들어 보래요. 자, 관련된 날짜로 들어가서 1월 15일자로 들어가서 날짜 입력해 볼게요. 차변에 기부금 잡고 대변에 현금 나가는 거죠. 그럼 차변에 기부금 금액은 600. 근데 이걸 현금으로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현금으로 안 주려면 그냥 예금으로 주면 깡단한데 현금으로 줬어. 그리고 영수증을 받아왔어. 그럼 이대로 둬야 되냐? 아니면 이것과 관련된 양식을 만들어야 되냐? 만들어야 되겠다. 그치? 600만 원짜리 비용을 어떠한 증빙도 없는 상태라면 영수증 수치 명세서를 통해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거라는 걸 설명해 줘야 되니까. 자, 전표를 먼저 넣으시고요. 그 다음 다시 또 영수증 수치 명세서를 만들러 갑시다. 자, 오늘 날짜는 1월 15일이었죠? 1월 15일 2023년도 0115. 그리고 누구에게 지금 우리가 기부했습니까? 교보, 교육, 재단 있죠? 상대가 존재하니까. 그다음 옆에 그 대표자 성명은 안 보이네요. 그쵸? 안 보이면 패스하시고 주소는 있네요. 사업자 번호는 101-822-1513. 거래 금액은 600이나 돼. 그러면 600이나 된다는 얘기는 이게 정말 이 영수증을 잘못 받은 거라면 가산세가 부과돼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이 교보재단은 어떠한 사업자인지 봐요. 누구래요?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은 사업자 영리법인이 아니니까 세금계산서나 이런 것들을 발행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얘한테 거래할 수 있는 거는 유일하게 이런 영수증만 발급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기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건 너무하잖아. 봐요. 쭉 얘기해 보니까 비영리 법인하고 거래하는 것도 가산세라는 건 적용되지 않겠구나. 그게 이제 20번에 해당되네요. 비영리 법인과의 거래. 우리가 지금 한 것은 기부금. 기부한 거죠. 뭐 이렇게 기부 간단하게 쓰시고. 왜 이래. 그럼 5건이죠? 5건 중에서 가산세라는 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것은 얘 하나 같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영수증을 받았었던 이유. 다시 원 열어서 명세서 불러오게 하시면 5건이 붙을 거고 2번 이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명세서 제출이 되는 것은 한 건이야 결국에. 나머지 4건은 이것 때문에 영수증 받았어요. 그러면 면제, 이것 때문이에요. 면제, 이것 때문이에요. 면제, 이것 때문이에요. 면제. 4건은 가산세라는 게 적용되지 않아. 다른 말로 말하면 다양한 이러한 명세서를 굳이 제출할 필요가 없다. 너는 제출해라. 가산세가 2% 적용되니까. 자, 지금 하신 예제들을 중심으로 거의 동일하게 시험은 출제가 될 거고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방법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영수증과 관련된 수치 명세서 그리고 경비 등을 실제로 송금했을 때 어떻게 만드는지를 작업을 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돌아와서 ESC하고 나가면서 저장하고 나가시면 자, 우리 제인스전자는 현재 영수증 수치 명세서가 5건이 있는 것으로 경비 등 송금 명세서는 1건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관련 자료가 마무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입력하고 자료를 쌓아놨다가 마지막에 FAT 1급처럼 이제 질문할게 그리고 그때 질문한단 말이야. 그러면 찾아서
내가 입력한 것과 그 전에 기존에 입력했던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때부터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 수행이 틀리면 뒤에 문제는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현재 시험 문제가. 그렇게 이제 실무 수행을 일단 정확하게 해 놓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